자, 우리 어저께 수업했던 거,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 문제풀이 간단히 할 수도 있고, 뭐 단어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보자. 자, 이렇게 조그마한 지도가 나와 있고 학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제 한국지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감은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배우고 나면 그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어딘지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여기 봤더니 강점 하나 심리니까 심리가 다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알량 노래에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4km도 못 가서 너 발병 나서 주저앉을 거라는 저주에 가까운 노래예요. 그래서 얘가 섬이 굉장히 커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바다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도로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얘는 산 고무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굵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뻗어 나오는 건 산 줄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얘도 지금 산 고무리를 나타낸 건데 기생화산 오름이죠. 제주도니까. 그다음 보자. 산 줄기가 예를 들면 지금 얘는 이렇게 뻗어 있는데 얘는 주변보다 해발구도가 높은 거 그게 산 줄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얘랑 봤더니 이렇게 얘는 쭉 이어져 가지고 바다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얘는 하천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 산 고무리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계곡인 거야. 산 줄기와 산 줄기 사이는 계곡. 그래서 어쨌든 이 산 줄기는 1번 하천과 2번 하천을 나누잖아요. 그 경계가 되잖아요. 이 산 줄기가 분수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볼게. 답을 찾아보면은 B와 C를 연결하는 직선은 도로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한 곡선인 D가 나타내는 건 하천, 구불구불한데 얘는 바다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바다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바로 왼쪽에 있는 하천이 흐르는 방향은 A가 어디지? A 바로 왼쪽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알아봤어요? 바다로 가. 아니, 우리 하천은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당연히 해발구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해발구도는 대체로 땅 한가운데가 높고 당연히 바다는 해발구도가 낮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왔더니 어쨌든 얘가 지금 하천인데 여기가 바다잖아요. 네. 그럼 얘가 물이 막 그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그 다음 바다에서 D 지점까지는 선박의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선이 하나로 있잖아. 선이 두 개냐 하나냐. 근데 이거 그냥 외워서 푸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의 해발고도는 알 수 없다. 참고 여러분들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야? 1,300. 에이. 너 한라산의 높이를 한 3분의 2쯤 깎니? 1,800. 한라산의 높이가 어차피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이렇게 상식 수준에서 외워주시면 돼요. 물론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나 지리길 빨아왔다. 여기의 높이가 1950m예요. 자, 그럼 감이 잘 안 잡히죠? 네. 자, 우리 북한산 높이 알아요? 북한산 높이? 몰라요. 839m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라산의 높이가 우리 북한산의 높이보다 거의 2.5배? 그 아무튼 가본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올라가려면 왕복 한 10시간 잡아야 돼요. 얼마 안 걸리네. 얼마 안 걸리네? 올라가 하루에 못 해요? 하루에 하긴 해. 자, 그다음 B하고 C하고 봤더니 네. 직선으로 돼 있고 도로인데 방점 하나마다 심리니까 심리, 20리, 30리, 40리, 40리가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얘 대략 45라고 적었는데 이거 뭐 정확하게 읽을 줄 아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이없는 숫자를 제시해요. 맞냐 틀리냐. 예를 들면 얘가 약 20리다.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A는 그래서 그냥 대략 45리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동여지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올해는 대동여지도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해 거르고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가뿐하게 맞추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13년도 수능이죠. 아까 위에 건 14년도 수능이었고. 네. 계속 나오는 거야 사실은. 네. 그래 봤더니 지도에서 쌍선은 선박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이다. 오.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오고. 그 다음에 A는 도로교통과 하천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했던 거죠. 네. 하천 바로 옆에는 홍수가 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몰아서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 한양도 한강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원교통이 편리하다. 맞는 설명이에요. 도로교통은 물론 당연히 편리한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 심리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A에서 B까지는 심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심리인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지방 고을의 행정 중심지를 뭐라 그러냐면 읍지.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수도를 도읍지라 그러고요. 이거 용어를 구분 못해가지고 이 문제 틀려서 2등급 맞은 애들이 많아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토지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다. X 없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건 아니 귀찮다. 이거 헷갈리는 거 없죠? 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귀찮다. 네. 자, 얘는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한 거니까 이 지도도 당연히 조선시대 전기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대동여지도니까 조선시대 후기 건 거고. 네. 괜찮아? 네, 그 정도만 하시면 틀릴 건 없을 거예요. 자, 혹시 1단원에서 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을 거예요. 원래 보통 여기까지는 애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형 처음 들어가면 애들이 멘붕에 빠져요.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15페이지 볼게요. 위치와 영역. 자, 위치와 영역은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학생들의 그 학습량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2013년도에 교육과정이 계속 바뀐 뒤로 계속해서 내용이 빠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형도 읽기죠. 지형도. 혹시 중학교 때 공부했어요? 지형도. A 지점하고 해발고는 뭐 몇 미터고 어디가 막 급경사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국지리에서 지형도 읽기가 2013년도부터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축척이고 대축척이냐 소축척이냐 그런 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뭐 오라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과목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전부 다 생활과학이나 사회문화만 선택하면 지리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이 내용이 뭐 이렇게 문제가 쉬워진다기보다는 공부할 양을 줄이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위치와 영역도 원래는 꽤 중요한 주제였었는데 기출문제집을 만들다 보니까 올해 작년이지? 작년에 여기에서 탁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 헷갈려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런 주제야. 그냥 뭐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우리는 세계지리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 있는 거 꼼꼼하게 정리하진 않을 거고 핵심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내용하고 상관없이 여기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따로 안 읽어봐도 돼요. 첫 번째는 숫자로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숫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위도하고 경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위치를 설명할 수가 있죠.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위치라고 그러냐면 수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수리적 위치.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니라 지형 지물이라 그러는데 지형 지물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고요. 대륙하고 그 다음에 해양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건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위도야. 같은 중위도 지역인데 위치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위치가 달라지면 특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위도고 몽골도 중위도야. 네. 근데 연교차가 다르죠. 네. 왜 달라? 얘는 위도는 똑같지만 결국 다른 차이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내륙하고 해양하고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대 위치라고 부르고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야. 시험에서 절대 안 물어본다.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거의 빠졌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설명하기도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별로 없고 약했을 때는 주변 나라로부터 뭐 침입도 많이 받고 이렇게 약간 약소국으로서 약간 서러운 게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나름 경제력도 되게 커지면서 이게 마냥 조그마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주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위치라고 하더라. 됐죠? 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혹시라든지 기출문제를 풀 때 이거랑 어떤 위치에 해당하느냐 어떤 사례를 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헷갈리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거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무슨 기후라고 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야? 온대기후. 온대기후. 네. 맞아, 온대기후. 또 대륙성 기후. 또 계절풍 기후. 그렇잖아. 다시. 그래서 다른 건 안 헷갈리는데 무슨 기후라고 붙은 말들이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얘가 어느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그걸 헷갈려 한다고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명확해요. 자,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두 공통인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영국은 분명히 이게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이고 영국은 대륙의 서쪽이잖아. 같은 중위도 지역이지만. 됐어? 네. 그럼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거면 위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다른 다르다, 기후가. 그렇게 나오는 건 위도는 같지만 다른 게 차이가 나서 기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온대 기후는 수리적 위치일까, 지리적 위치일까? 자, 또 얘는 이제 지리적 위치예요. 지리적 위치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는 내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수리적 위치인 거죠. 우리나라도 온대 기후, 영국도 온대 기후. 그쵸? 네. 그 다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지리적. 사계절이 뚜렷한 건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죠. 네. 영국은? 아니 없어요. 거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저는 거기 낙엽 안 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연교차가 좀 작을 뿐인 거지.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거기 안 가봤으니까. 자, 그래서 내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중위도 지역은 다 따로 있는 거야. 열대 기후 지역하고 한대 기후 지역이 계절 변화가 별로 없는 거지. 늘 덥거나 늘 추워서. 중위도 지역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다. 수리적 위치인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이건 지리적 위치인 거죠. 영국은 계절풍이 불어 안 불어요? 안 불어요. 거긴 늘 편서풍만 불잖아. 바람의 방향과 그런 성격이 똑같잖아. 1년 내내.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지리적 위치.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다. 지리적 위치. 네. 영국은 1년 내내 강수가 고르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영국이 같냐 다르냐 그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됐어? 그럼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시고요. 그냥 문제 풀다가 막히면 버리셔도 돼요. 내가 볼 때 더 이상 안 물어본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세계지리 하면서 다 설명했던 거라서 나중에 혹시 헷갈리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척점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개척점. 기억나요? 개척점이 뭔지? 네. 정반대인 지점. 자, 그럼 우리 계산하기 쉽게 북이 38도인 서나구 38도, 그 다음에 동경 135도인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랑 기후랑 또는 이제 계절이랑 시간이랑 정반대인 지점. 네. 그럼 여기는 위도하고 경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38S. 자, 계절이 반대라는 얘기는 평균 기온이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남반구라 그래서 우리하고 무조건 상이 반대잖아. 근데 우리랑 남극점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대 기후면 온대 기후끼리, 열대 기후면 열대 기후끼리. 그래야 뭐 계절이 반대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그대로고 38도. 남이 38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반대라는 얘기는 180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여기랑 180도 차이가 나는 건 서경 몇 도예요? 45. 서경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척점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가 대략 어디냐면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근처. 우리 아까 읽으실 때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랑 반대쪽이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2시간 때 수업하는 거거든? 동경 서경은 180도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이게 맞냐 틀리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출문 드립을 보면 이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연도를 잘 보시면 2012년 이전에 나온 것도 있잖아. 그건 다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뭘 빼야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라고 실어놓은 것 뿐이니까 혹시 나오더라도 너무 이게 중요해서하지 않아도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패스할게요. 뭐 지리적 위치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관계적 위치는 이것도 뭐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상식 수준에서 풀면 돼요. 그냥 국어 문제야. 이것도 넘어가셔도 되고. 자, 대신 이건 가끔 물어보는 거라서 체크를 좀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서 한, 중, 일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할 때는 당연히 인구에 따라서 또는 선진국이냐 아니면 좀 못 사냐 그거에 따라서 특징이 되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정리할게요. 자, 중국의 인구 얼마? 13억. 지금 뭐 13억은 넘어갔고 그냥 14억 정도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이니까 0.5죠. 우리가 중국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1대 28로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일단 요한이가 하면 돼. 자, 일본의 인구는 1억 5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이것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인구가 10배 이상이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 다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경제 규모도 훨씬 큰 거고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잖아. 근데 인구도 훨씬 더 많잖아요. 일단 이걸 바탕으로 밑에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봐봐. 자, 세 나라의 무역 현황인데 세 나라니까 한중일 이 중에 B를 봤더니 A랑 C랑 다 무역이 많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야. 그 다음에 또 굳이 비교를 해봤더니 얘도 많고 얘도 많지만 숫자를 봤더니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랑 무역을 많이 할까? 일본이랑 많이 할까? 일본이랑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본이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는 중국이랑 무역할 때 이익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적자가 나고 있을까? 적자. 우리 중국과 무역하면 이익을 보고 있을까? 적자를 보고 있을까? 적자. 얘 좀 한국, 중국 숫자 적혀 있잖아. 이익이야 지금 손해야? 손해. 이가 아니야. 아니 우리가 385만큼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돈을 준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만큼 수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할 때는 일본은 이만큼 수출하고 있고 일본에서 이만큼 수입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삑 뜯어가는 중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무역을 할 때 적자를 보고 있고요.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을 때는 흑자를 보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물론 그걸 보지 않더라도 무역 규모를 가지고 중국, 일본, 한국을 살 수 있겠지만 됐어? 네. 됐어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식 수준에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요. 우리나라의 영역. 자, 이 부분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좀 계속 독서하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들 거예요. 아무튼 여기 핵심만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영역이라는 게 뭔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영역.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영토부터 볼게요. 자, 참고로 영토는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영토 분쟁이 심하다 아니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국경선이 명확한 편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외워야 되는 건 체크를 해줄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는 3,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총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 자,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다. 한국지리에서 북한은 나라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을 이상한 애들이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그래서 한국지리에서 한국은 북한을 포함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그게 2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남한만 따지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조금 넓어요. 자, 이건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었죠? 남한의 면적이 딱 10만이니까 이거 외워두면 좋다고. 그럼 남한의 인구 5천만 명, 남한의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럼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00명. 500명. 저건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데 한 박자 늦게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섬을 포함해가지고 가장 끝 지점들 있죠. 네. 얘네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이냐 네. 그걸 지금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지역들인데 특히 남쪽하고 동쪽하고 많이 물어보고요. 서쪽은 가끔 물어보고 북쪽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설명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이 어디예요? 독도죠. 가장 동쪽이니까 얼마만큼 동쪽에 있는지 그 숫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동쪽이냐 그걸 나타내는 게 경도잖아.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나타내는 게 경도잖아요. 그래서 독도가 가장 동쪽에 있으니까 시험에서 독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반드시 경도를 같이 제시해줘요.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된다. 131도 52분. 자, 참고로 1도는 이걸 분이라 그러거든요. 몇 분일까? 360분. 1도는 몇 분일까? 5분. 자, 우리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 1분은 몇 초일까? 3,600분. 1분은 60초. 자, 괜찮아. 자, 아무튼 우리 외우세요. 네.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지에 제시할 때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독도 뭐 사진 제시하고 뭐 마라도 사진 제시하고 뭐 다른 섬들 막 사진 제시해요. 지도 같은 것들. 네. 근데 지도를 우리가 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처음 보면 당황스럽잖아. 네. 섬 모양을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중요한 숫자들이 함께 제시가 돼요. 이 숫자 외우세요. 오늘 무조건 독도야. 그럼 예를 들면 경도가 130도쯤이야. 독도는 아니죠. 그럼 뭐야? 울릉도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되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제일 남쪽. 제일 북쪽은 북한이니까 잘 안 물어보고요. 제일 남쪽은 우리나라잖아. 그러니까 남쪽 물어봐요. 그럼 제일 남쪽이 어디냐면 제주도 중에서도
마라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섬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가파 들어가는 섬이 있고 그 밑에 마라도가 있어요. 실제로는 마라도가 제일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예요. 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경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중에 경도는 별로 안 중요하고 남쪽이냐 북쪽이냐니까 위도가 중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위도 외우셔야 돼요. 북이 33도 06분. 33도 06분.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숫자가 32도 얼마라고 써 있어. 그럼 마라도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어도 있죠. 네.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네. 이어도는 마라도보다 더 남쪽이잖아. 네. 근데 거기 섬이 아니거든. 그 구분하는 게 뭐였어요? 남초랑 아, 이제 그거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대략적인 내용을 짚고.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서 마라도냐 마라도가 아니냐 그거 구분할 수 있다고요. 어쨌든 영토는 마라도까지야. 네. 마라도까지.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서쪽하고 북쪽은 어디냐면요. 이제 우리 지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한반도가 되게 남북으로 길잖아요. 되게 길어서 실제 모양대로 약간 삐딱하게 그리면 이게 종이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실제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에 비해서 약간 돌려가지고 이 종이 A4 용지에 잘 들어가도록 약간 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기도 하더라고. 근데 지구본이나 아니면 실제 제조된 걸 보면은 명확한데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서쪽이 어디냐면 여기 지점. 북한에서 제일 저 끝에 거기가 압록강 하구 지역이거든요.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비단도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그쪽이 제일 서쪽이다. 북한이 제일 서쪽이야. 자, 그럼 여기 잘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봐요. 그냥 거기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굳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 124도 정도. 그럼 우리나라는 124도에서 132도 정도까지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52분이니까 반월림하면 132도가 되겠죠. 네.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 제일 북쪽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43도죠. 네. 우리나라는 33도부터 43도 사이에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다. 외워야 되는 숫자는 꼭 외워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알았으니까 정 가운데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위선을 중앙위선이라고 불러요. 몇 도일까? 384. 33도, 43도의 중간일 거 아니야. 네. 38도.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딱 가운데 그리면 어느 선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 딱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이에요. 이거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행히도 북한 땅은 아니고요. 남한 땅이고 강원도 어디쯤 되거든요. 여기는 양구인데 축제 중에 지역 축제 중에 배꼽 축제가 있어요. 그거 새가 얼마나? 아까 사람의 무게 중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배꼽이 사람 가운데쯤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운데라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서 배꼽 축제를 열어요. 뭐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가보고 싶진 않아. 별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거부만 보는데. 뭐 그게 표시는 돼 있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강원도 양구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거기가 우리나라의 가운데다. 지역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됐죠? 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건 영예부터예요. 영예. 하다. 이해. 하지 마.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은 다 돼 있으니까 지도 같은 거 보면서 쭉 설명을 해줄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고 복습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1984년도에 유엔 해양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영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전엔 다 0이라는 것도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우리 거. 그러니까 그런 기준 없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막 싸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이때 처음 정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한반도가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영토고 땅이고 그럼 그 주변 바다가 이제 우리의 영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우리 거가 아닌 거고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일단 그 기준이 있어야 여기까지는 영토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가 영해인가 그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기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기선. 기선은 기준선의 줄임말,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에요. 그 기선은 방금 설명했죠.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이 된다. 기선까지는 영토인 거예요. 기선부터 영해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기선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하고 상관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하냐면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자말에서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최저라는 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바닷물은 간주와 만주가 있죠. 네. 높이가 변하잖아.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과연 기선을 설정해야 될까? 최저. 언제 해안선을 기준으로? 간조. 당연히 간조를 기준으로. 네.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영해를 최대한 많이 가지는 게 유리하죠. 우리한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최대한 넓게 설정을 해야 영해도 넓어지니까 간조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무조건. 평균 해수면 아니에요. 네. 간조 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최저 조위선. 그다음 이제 이런 기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통상 기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다른 하나는 직선 기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왜 이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 전 세계에 있는 해안선이 서로 완전히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우리나라 동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하고 섬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해안선을 기준으로 간조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그냥 영해를 설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황해나 남해는 겁나 복잡하죠.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라 그럴게요. 그러면 해안선이 막 겁나 복잡하고 섬도 겁나 많아요. 그렇잖아. 그랬더니 그다음에 여기는 또 밀물과 썰물의 차이, 간주와 만주의 차이가 겁나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안선도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육지에 있는 해안선에서부터 일일이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섬도 막 많고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이 안쪽은 어차피 우리 거야. 이해돼?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걸 기선으로 삼자. 자, 통상 기선은 해안선이 단순해가지고 섬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해안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하는 거. 이게 기준선이 되는 게 통상 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기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을 경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직선 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멀 베이스 라인이고 스트레이트 베이스 라인인 거예요. 됐어요? 네. 그다음 참고로 얘랑 얘가 노멀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전 세계 해안선은 이런 형태가 많을까? 이런 형태가 많을까? 통상 기선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이 리아스 해안.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은 우리가 세계지 시간에 특별하니까 드무니까 시험에 다뤘잖아. 다른 나라 해안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복잡한 거야. 됐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선을 설정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범위가 얼마만큼이 되느냐. 자, 이거 이제 외우시면 돼요.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최대 12LE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12LE까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12LE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12LE에서 헬이라고 하는 지금 개념이 단어가 처음 나왔죠.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
값만 잡으시면 돼요. 1해리는 1852m예요. 2km 잡으면 돼, 2km. 그럼 12해리면 24. 그냥 한 20km 정도. 20km면 넓은 편일까, 좁은 편일까? 좁은 편. 여기가 감은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이렇게 직선거리 있잖아. 이걸 실제로 재보면 얼마쯤 되냐면요, 220km쯤 돼요. 그럼 여기에는 여기다 실컷 설정하고 봤더니 요만큼만 영해인 거예요. 그럼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좀 보이가 없죠? 생각하기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울릉도가 있고 여기에 독도가 있어요. 네. 그럼 울릉도와 우리나라 동해안의 한 가운데 지점이 있죠. 네. 우리나라의 영해야 아니야? 아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 생각보다. 됐어? 네. 됐어? 어쨌든 12L이가 넓은 범위는 아니다. 그냥 지금은 그렇게 값만 잡으시면 돼요. 다른 나라도 12. 최대한 12L까지밖에 설정할 수 없어요, 영해는. 영해는. 타적이 왜 동쪽은 그건 200km. 자, 이제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통상기선, 직선기선 이 두 가지로 설정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다른 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도 있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통상기선이고 어디가 직선기선인지 이걸 자주 물어봐요. 정리할게요. 외우는 거 아니야. 개념이 잡혔으면 그냥 지도를 보면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이제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곳.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곳.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별로 없는 곳. 자, 그래서 여기 동해안. 동해안은 지금 통상기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도 우리나라의 영토죠. 네. 그럼 울릉도 독도가 있으면 여기가 바로 지금 통상기선이 되는 거고 독도도 얘가 통상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영해가 표시가 돼 있잖아. 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해돼? 왜? 궁금한 거 있어? 그 다음 제주도 주변에 섬 별로 없잖아. 네. 제주도 해안선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주변에도 이렇게 지금 통상기선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주도 주변에 섬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마라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마라도도 섬이 별로 없으니까 마라도를 기준으로 그냥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도라 그럴 때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몇몇 섬을 기준으로 섬도 포함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뭐 우도, 마라도 다 포함해가지고 통상기선, 동해안 통상기선, 울릉도, 독도 통상기선 이렇게 네 군데가 통상기선이다. 됐죠? 네. 그 시험 문제에서는 마라도 아까 제시해주고 북위 33도 06분 제시하고 이 섬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한다. 땡!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직선기선 볼게요. 직선기선은 자, 우리가 항해안 쪽을 봤더니 섬이 굉장히 많고 남해안도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게 직선기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지금 12L까지 설정을 해서 영해를 설정한 거야. 자, 그래서 항해안, 항해, 그 다음에 남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도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어차피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황해, 남해, 여기가 직선기선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라고 지금 따로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뭔가 특별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황해하고 남해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선기선에서부터 12L까지 최대 12L이지만 별일 없으면 12L까지 설정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는 일본의 큰 섬이 하나 있죠. 네. 대마도. 대마도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12L까지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범위가 되게 좁죠. 네. 여기가 대한해협이고요. 대한해협이고 여기는 12L이 아니라 3L까지만. 직선기선인데 3L까지만 설정을 한다. 맨날 물어보는 포인트. 그러니까 대한해협이 직선기선이냐 통상기선이냐 물어보고요. 직선기선이야. 그다음에 범위가 12L이냐 3L이냐 물어봐요. 12L이가 아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우리가 몇 분에 끝나죠? 정각에? 그래도 항상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시간이 빨리 가지. 자, 하면 되지 뭐.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자, 이제 시험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대부분 쉽게 나와서 이제 좀 이따 설명 듣고 나면 다 풀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게 지금 직선 기선이죠. 기선은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 기억나? 방금 설명했잖아. 물론 이걸 들었다 그래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가 직선기선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영토와 영해가 나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쪽은 영토고 여기는 영해예요.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토 안에 있는 물이라 그래서 내수라고 불러요. 내수. 안 내자에 물 숫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육지에 보면 호수들 있죠. 영토야 아니야? 영토지. 소양강호, 뭐 대청호 그런 호수들 다 영토잖아. 물이 차 있는 것뿐이잖아요. 여기도 영토인데 바닷물이 차 있는 것뿐이에요. 이해돼? 영토라고 불러요? 근데 영토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그냥 정확한 명칭은 내수가 되는 거죠. 내수. 한강 물줄기 자체도 내수인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황해안에서, 그러니까 섬이 아니라 황해안에서 지금 이렇게 새만금 간척 사업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바다가 육지로 바뀐 거거든? 바다가 영토로 바뀐 게 아니라 바다가 육지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간척 사업을 했더니 황해에 있는 영해의 범위는 변화가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영해인 거예요. 여기는 내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리 간척 사업 많이 해봤자 영해에는 변화가 없고 육지 면적만 늘어나는 거지. 됐어요? 만약에 저기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간척 사업을 하잖아. 그럼 만약에 좀 이해하기 쉽게 요만큼 땅을 메웠어요.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기선이 설정이 돼가지고 이게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해안선에서 간척 사업을 하면 영해가 변하지만 황해는 해안선에서 간척 사업을 해봤자 영해에는 변화가 없다. 이게 내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수는 영토야 영토. 이미 영토인 거야. 됐지?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잡고 배타적 경제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영해라는 게 설정이 됐잖아. 그럼 이제 영해와 영해가 아닌 곳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영해를 괜히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지. 자, 먼저 영해가 아닌 그냥 이런 일반적인 바다 있죠. 그런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해라고 불러요. 이 공자는 공동할 때 그 공이야. 그러니까 모두의 함께 소유하는 공동의 바다. 여기서는 어느 나라든 마음대로 이렇게 배 같은 게 지나다닐 수 있고 물고기도 사실 뭐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다. 근데 영해는 이제 우리나라 영해는 우리 거잖아. 그럼 이 공해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그냥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영해는 영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우리 집이라 그런다면 여기는 그냥 우리의 마당인 거야. 물탈이 아닌 거야. 근데 딱 하나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보자. 세계 대지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되게 좁아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두 나라의 영해가 완전히 겹쳐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두 나라가 야 아무도 지나다니지 마.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석유를 싣고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나라가 못 지나가게 그러잖아. 그러면 되게 멀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항로가 국제 항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로 움직이는 배로 움직이는 물건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영해라 하더라도 이런 국제 항로들이 있으니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그냥 물건 싣고 조용히 지나갈 거야. 나는 여객선이야. 또는 나는 무역선이야. 나는 뭐 유조선이야. 그냥 물건 싣고 조용히 지나간다. 해를 끼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영해라 하더라도 그것만 빼놓고는 영토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영해에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면요.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무해 통항권. 여기 위에다 적어놨죠. 아래다 적어놨구나. 네. 자, 쏘리. 자, 무해 통항권은 글자 그대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 영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영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대신 내수는 영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수는 여객선이나 또는 무역선들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 됐죠?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시간 좀 줄 거니까 여기 영해까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영해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가 한국에서 하는데 왜 사는 거야? 근데 조금 우리나라 아니야? 그냥 좋은 스승 아래 있어서 그래. 그래 참치로 아니 근데 아까 그건 우리나라 아니야? 아까 그건 우리나라 아니야? 한국집이지. 한국은 우리나라 아니야. 왜? 그거라 왜? 네 얘가 시비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걸어? 몰라요 이거 한국집이 아니래요. 한국집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래요. 이게 한국지리가 아니야. 야 아니래요. 이상해요. 자꾸 시비 걸어요. 왜 이러려고? 말레이시아 마음에 안 든대요. 말레이시아 자, 애들이 복수가 하려면 떠들어 있어. 수업해버릴 거야. 자, 조금 더 정리할게요. 자, 사실은 우리 여기 대한해협도 대표적인 그 국제 항로예요. 되게 많은 배가 지나다니거든요. 우리나라 배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실 영해가 겹쳐서 3해까지만 한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공해로 만들었어요. 일부러요. 일부러 다른 나라 배가 다니라고. 뭐 그걸 물어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일본도 아마 3일일 거예요. 우리 3일이면 거기도 3일이겠지? 협상할 때 우리는 3일이고 거기는 5일이라 그러면 협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냥 안 찾아볼게요. 3일일 거야. 그다음 보세요.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149km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영해가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일까, 영토가 아닐까? 아니에요. 기선이 없다는 얘기는 영토가 없다는 얘기야. 이어도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섬이 아니라 물 밑에 있는 암초예요, 암초. 섬 아니야. 됐죠? 네. 그냥 암초니까 암초기도 하고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해 줄게요. 이건 뭐 내가 설명하는 방법은 아니고 선생님 동기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어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우리가 남해 쪽에 있으니까 또 조차가 있거든요. 네. 만조대, 간조대. 그리고 얘는 간조대도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 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어쨌든 커다란 바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높이가 물이 잔잔하면 대략 6m쯤 된대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풍이 불거나 되게 센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치면서 이 끄트머리가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럼 이어도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자,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환상의 섬이라고 여기고 제주도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이어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이어도를 본다.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 때만 이어도를 보는 거잖아. 한국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어도를 봤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섬이 아니라 물 밑에 있는 수중 암초. 얼마나 커요? 크기는 꽤 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여기 약간 주변으로 평평한 것도 있거든요. 여기는 깊이가 한 40m쯤 되는데 여기다 기둥 같은 거 박아가지고 여기다 과학 기지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도 이것도 나중에 뭐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이렇게 권한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의 권한 그 주변 바다가 우리 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살죠. 됐죠? 자, 그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들어갈게요. 배타적 경제수역.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거의 잡았기 때문에 진짜 인상 쓰지 마 무서워. 자, 그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색깔이 똑같이 돼 있잖아. 네. 근데 여기는 원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야 돼요. 이건 영해가 아니라 그랬잖아. 네. 그쵸? 이건 내수.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대충 그려놓고 못 고친 거지.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울릉도 주변에 우리나라 영해가 있고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 영해가 있죠. 네. 당연히. 근데 여기 가운데 바다 있잖아. 네. 특히 말하면 동해 한복판이잖아. 네. 근데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가서 물고기 잡고 그냥 우리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곳이잖아. 네. 근데 이게 우리의 영해가 아니에요. 네. 우리 바다가 아닌 건가? 아니 우리 바다잖아. 네. 그렇잖아. 네. 그래서 영해 말고 영해는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영해 말고 영해 바깥 영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영해 바깥쪽으로 이 나라한테 가까이에 있는 나라한테 이건 연안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나라한테 권한을 좀 주자. 모든 권한이 아니라 경제적인 권한만 주자. 이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불러요. 이해돼?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들어갔던 곳이니까 여기에 다른 나라 군함이 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군함이 오는 건 경제활동 아니잖아.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일본 군함이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뭐 지나가겠다는데. 근데 일본 군함이 여기로 지나가는 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해돼? 됐죠? 자, 그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그러고요. 글자 그대로 연안국한테만 배타적으로 얘한테만 경제적인 권리를 준다. 배타적 경제 수역. 자, 이제 개념 다 설명 끝났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 뭐냐면 기선은 영해랑 배타적 경제 수역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베이스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육지라고 그런다면 이쪽이 바다예요. 네. 그러면 육지에서부터 최대 12LE까지는 우리가 영해였었죠. 네.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기선에서부터 당연히 범위가 이것보다 훨씬 넓어야 되겠죠. 20km는 너무 좁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돼 있냐면요. 최대 이만큼 해가지고요. 무려 200캐리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200캐리면 대략 한 37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이 220km 그랬잖아.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넓지 않아? 그쵸? 근데 대신 자, 기선에서부터 12L이 200캐리인데 여기는 뭐야? 영해인 거잖아. 네.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인데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영해는 영해잖아.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닌 거잖아. 네. 근데 뭐 여기서부터 막 188L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준선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200캐리까지인데 영해를 뺀 나머지 바다.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요.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바다는 경제적 행위만 인정이 되는데 우리한테 그 경제적 행위라는 게 그냥 물고기 잡는 거, 자원 탐사하는 거, 과학 조사하는 거
그런 거에 해당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건, 자, 여기에다가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을 깔았어요. 우리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맞지 않아도 된다? 맞지 않아도 된다? 그냥 통신 말도 주고 받겠다는데, 데이터도 주고 받겠다는데, 그게 경제 행위를 아니잖아. 이해돼?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 자원 캐는 거, 뭐 과학 탐사하는 거, 뭐 뭔가 조사를 해야 뭐 자원도 채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제 행위 말고는 다른 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됐어? 네. 됐어? 겹치면 어떡해요? 어? 겹치면 어떡해요? 그치, 이제 그게 중요하죠. 자, 내가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구나. 자, 보세요. 보자. 1984년에 유엔 해양법이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때 0에는 12L밖에 안 되니까 겹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 말이면 되게 좁잖아. 심지어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대한해협 부분만 살짝 겹치는 거잖아. 네. 중국하고 겹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는 별 분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1992년에 이게 백화점 경계지역을 약자를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얘는 무려 200km까지니까 이웃하고 있는 나라하고 얼마든지 겹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겹치면 다행이겠지만. 그럼 겹치면 어떻게 될까? 양보. 넘었어요. 양보. 그치. 뭘 싸워. 너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야, 아까 인구 젊었잖아. 우리랑 중국이랑 보면 중국의 인구가 무려 28배인데 어떻게 싸워? 두 나라가 어쨌든 사이좋게 협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눠 가져야 돼요. 뭐 겹치는 건 겹치는 건데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한중일은 서로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이제 애들이 겁나 똑똑해. 자 그래서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으면 0에 이만큼 있고요. 0에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베타적 중개수역이 여기만 하면 이렇게 겹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여기는 당연히 A 나라가 가질 수 있겠죠. 네. 뭐 여기는 당연히 B 나라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중간쯤에 해당하는 건 서로 같겠다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건 나누어 갖고 얘가 당장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두 나라의 공동 관리 수역 이름도 다를 수 있거든요. 또는 중간 수역으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하고 B의 중간에 있는 이 중간 수역은 두 나라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동으로. 이해? 개념은? 이해되니? 듣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한일 중간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동해에 이렇게 한일 중간 지역이 큼지막하게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게 협상을 다 못 끝내가지고 여전히 중간 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랑 일본 사이랑 가깝잖아요. 여기에도 한일 중간 지역이 있어요. 한일 중간 지역은 두 군데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좀 다르지만 여기에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되어 있죠. 잠정적이다. 끝장을 낸 게 아니잖아.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야. 우리나라랑 일본, 우리나라랑 중국. 됐어? 네. 됐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눈치가 또 있는 사람들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거 보고 의아해 할 거예요. 자, 한일 중간 지역을 봤더니 독도 있죠. 네. 일본 있죠. 네. 근데 한일 중간 지역이 독도 주변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 독도가 한일 중간 지역에 들어가 있잖아.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보면은 자, 독도에서부터 200캐리, 일본의 어떤 선부터 200캐리. 어떤 주장을 하면 독도와 일본에 있는 이게 5피선이거든요. 여기에 중간쯤에 이런 식으로 중간 수역이 설정이 되는 건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렇잖아. 근데 지금 독도가 중간 수역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 네. 이해되죠 이게? 네. 상황 이해돼? 이걸 옛날에 좀 자주 물어봤었어요.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정리해야 되는 것만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본하고 이렇게 배타적 경계 수역을 설정할 때 독도를 기점으로 삼지 못하고 기준점으로 삼지 못하고 울릉도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했어요. 독도가 기점이 아니라 울릉도가 기점이라고. 됐어? 네. 근데 됐어? 왜 근데?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그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독도가 애매해서 그래요. 자,
퀴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예스. 자, 우리 한국지리잖아. 예스. 독도는 무조건 대한민국의 영토다. 네. 자, 그럼 독도는 유인도다, 무인도다. 유인도지. 자, 우리 한국지리 공부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유인도다. 유인도이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영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거잖아. 1984년 유엔 해양법이 제정이 될 때 170개가 넘는 나라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국제법인 거야. 근데 국제법에 따르면 독도는 안타깝게도 유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건 굳이 이유는 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 내년에 심화 연구할 때 있잖아. 한국지리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인도가 되려면 그 섬 안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 섬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독도 보면 알겠지만 돌덩이잖아. 그래서 국제법상, 유엔 해양법상 독도가 유인도를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배타적 경계수역을 독도부터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 자, 슬프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할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듣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독도는 유인도다, 무인도다? 유인도. 우리 한국지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하잖아. 독도는 유인도. 됐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영토. 그러니까 영토니까 어쨌든 주변에 영해는 설정돼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봐봐. 네, 이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 두 나라가 그 유엔 해양법이 제정된 뒤로 서로 협상을 했을 거 아니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일본이 정말 독도는 뭐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 협상이 될까 안 될까? 협상 자체가 안 돼요. 우리 한일 관계가 되게 독특하니까. 그래서 독도는 그냥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따지지 말고 일단 종전대로 가자. 그냥 거기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자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주변에는 우리나라 영해가 분명히 있지만 이게 관계가 좀 복잡한 거지. 자,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고 유인도야. 근데 안타깝게도 배타적 경계수역을 설정할 때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슬프지. 뭐 미친 새끼들이라고? 너 너무 터프한 거 아니? 일본 경찰이요. 자, 근데 혹시 보여준 적 있을까요? 자,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조금만 확인시켜 줄게요. 자, 구글에 가면 지도가 있잖아요. 자, 아무래도 구글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회사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거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이 되니까 또 이게 많은 걸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울릉도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얘가 독도야? 이제 확대에 들어가야지. 워낙 작아서 그래요. 확대에 가서 보면 독도가 큰 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알죠? 어떻게 독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제일 뒤에 붙어있는 KO는 여기에 있는 언어를 한국어를 써라. 그런 뜻이고 여기는 이제 어느 서버로 접속할 것인가. co.kr이니까 한국 서버가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JP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JP로 바꾸면 자 이제 답은 예측이 되죠. 일본 서버로 접속하는데 언어만 한국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고 구글이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했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떤 용어로 말로 부르느냐는 되게 중요하잖아. 이해돼?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중국 걸로 들어가. 아니 뭐 굳이 중국 거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구글이 미국 회사잖아. COM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라고 뜰까? 독도 사원이. 가로로. 뭐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가볍게 해가지고 시험에서 발표해도 되게 좋아. 저기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역사적인 거 말해봤자 가보자 가보잖아.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리앙꾸르니까 사람 이름이거든요. 유럽 사람 이름이야. 유럽인들 중에 독도를 처음 이제 지들표로는 발견이지만 어쨌든 독도를 본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리앙꾸르 암초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독도라고도 부르기도 애매하고 다케시마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약간 중립적인 의미인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지리 교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말하고 싶고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인도라고 말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됐죠? 됐어? 참고로 세계에 보면 수많은 암초와 무인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영해나 백화점 기술을 설정하면 너무 분란이 많이 생기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해양법상 유인도만 영토로 인정을 받아요. 유인도만. 그다음에 세계지 수업할 때 그랬잖아. 센카쿠 열도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난사군도 뭐 시사군도 해가지고 그 주변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독도랑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어요. 자, 몰랐던 사실이죠? 나도 잘 몰랐어. 자,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영공. 영공은 하늘인데 영토와 영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수직 상공이 영공이에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바다에 대한 권한만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위쪽은 영공이 아니에요. 됐어? 네. 어? 자, 그래서 이 영공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영해랑 차이점이 있어요. 자, 다른 나라 배가 여객선이 이렇게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무해 통항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전투함 보는 것만 아니면 또는 이게 어선 물고기 잡는 거 아니면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다른 나라 여객기가 허락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여객기가 또는 헬리콥터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하늘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스파이짓이 가능하잖아. 영탐이 가능하잖아. 바다에서는 멀리 볼 수가 없지만 위에서는 다 내려다보면 당연히 심각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하늘에 떠 있는 건 절대 영공에 허락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됐어? 네. 이게 영해랑 영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헬기를 포함해서 민간 여객기를 포함해서 하늘에 떠 있는 건 무조건 허락을 맡아야 된다. 드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알 수 있을 텐데 1983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얘가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여객기가. 그랬더니 당연히 소련 애들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당연히 뭐 경고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다 무시하기보다 영공을 가는데 정말 그 우리나라 여객기를 소련 전투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격추를 시켰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원 사망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영공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배하고 다르다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269명이나 죽었네. 호전이라고 왜 들어간지 아직도 몰라요. 오르신 거다 죽어가지고. 자, 그만. 자, 이제 몇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정리가 쭉 돼 있는데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리고 왜 독도가 우리 땅이냐? 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정리할게요. 자, 독도는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노래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이 됐고요.
우리가 독도를 봤더니 병사가 급해요, 완만해요? 급하죠. 급한 화산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을 닮았다 그래서 종상이라 그래요. 자, 제주도는 종상일까 아닐까? 한라산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어떤 종상 화산인데 이거 나중에 화산 지형할 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하이드레이트 고체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주변 수역은 조경수역이다. 조경수역 들어본 적 있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수역을 조경수역이라 그러잖아. 자, 제주도 주변은 조경수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난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고 적도에서 올라오는 거고 한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울릉도하고 독도 주변이 조경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도 주변은 조경수역이 아닌 거지. 그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도는 국립공원이다. 아니에요. X. 마라도는 국립공원이다. 맞아요. X. 다시 세계 문화유산. 제주도는. 네. 자, 여러분들 국립공원은 놀러 가는 데죠. 어떤 쉬러 즐기러 가는 데잖아. 독도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독도나 이제 마라도처럼 크기가 좀 작고 이게 좀 동떨어져 있는 섬들은 국립공원이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천연기념물 하면 근데 뭐 하늘소처럼 뭐 장수하늘소나 뭐 이게 뭐 되게 숫자가 적은 동식물만 떠올리기 쉽잖아. 근데 일정한 구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기도 해요. 그 땅 자체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천연기념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독도는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이야. 놀러 가는 데 아니다. 네. 마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마라도도 따로 동떨어져 있잖아. 마라도도 천연보호구역이에요. 국립공원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도가 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 이름 중에 보면 석도. 돌로 이루어졌다고 돌석자. 또는 뭐 가지도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독도의 옛 이름 정도도 상식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간도는 뭐 더 이상 뭐 나올 가능성도 없고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녹순도하고 이어도가 나오는데 이어도는 앞에서 이야기 다 했죠. 네. 이어도의 위도는 33도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수중 암초인 거죠. 그러니까 이어도 주변에는 배타적 경계설도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현재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나라가 자꾸 집적되죠. 중국. 그러니까 이어도는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짜증내하는 것들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이어도가 여기쯤에 있는데 이 주변으로는 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깔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용어야 용어. 마라도하고 여기 독도하고 물어보는데 유인도하고 더 가까운 섬은 유인도가 더 가까이 있는 섬은 유인도. 마라도에서 유인도는 제주도 사이에는 가파도. 그럼 제주도랑 상관없어요. 마라도 바로 위에 제주도니까 유인도가 되게 가깝죠.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유인도는 울릉도. 멀죠. 근데 이제 이거 상관없는데 인접국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인접국. 인접국이 뭐야? 가까운 나라잖아. 자, 그러면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는 여기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어도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일본이랑 중국은 여기 주변에 섬이 여기 깔끔하다 그랬잖아.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인접국은 마라도가 훨씬 더 멀어요. 됐어? 그러니까 그건 이게 따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짜증내더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됐죠? 네. 자, 그래서 집에 가서는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섬. 얘 독도인 줄 알겠죠? 근데 얘는 뭐야? 마라도. 이게 제주도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양을 알 수는 없잖아. 131도 52분. 이게 왜 이어도야? 마라도지. 외우라고 했잖아, 쌤이.
이거는